세무사의 모든 것 쌤 누나 쌤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의 모든 것 너무 네, 저희가 오랜만에 세무사의 모든 네. 것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동안 진짜 많은 구독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원래는 이거를 따로따로 한번 코너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질문이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부터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네, 이분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세계여행이 저도 이런 꿈이 있는데 네. 저는 조기 은퇴가 꿈이었거든요. 60세. 60살. 60살에 빨리 그래서 그 전에 돈을 빡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돈은 지출이 많아서 이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바로 일을 안 하고 바로 수습 안 하고 좀 나만의 시간을 가져도 될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지난번에 그 수습 관련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할 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사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약간 해외 연수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랬는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또 수습 바로바로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냥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때 1년 늦어도 크게 차이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다음 해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올해 합격하고 올해 안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게 공부하고 바로 합격했을 때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좀 세무법인에서 좀 상대적으로 바로 뽑힌 사람을 우대하는 데가 더 많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저는 동기 중에 이런 사람 있었는데 우선 하자마자는 다 일을 수습을 하고 그래서 한 2, 3년 차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행수를 갔다 오더라고요. 1년 정도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다시 왔을 때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예전에 했던 커리어를 이어갈 거냐 말 거냐 그거는 뭐 가능하면 이어가는 본인이 원하면 이어가는 거고 해외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연수를 갔다 와서 보니까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그건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이제 합격하고 바로 뭐 수습하고 뭐 바로 진로의 길을 찾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늘린 다음에 다시 이 자격증 이용해서 수습부터 다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는 사실 뭐 장단점이 있는 거고 물론 그때마다 조금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선택사항이 아닌가 네. 본인의 성향과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의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자격증을 따려고 생각했으면 이거를 우선은 써먹겠다는 생각으로 따셨을 테니까 1년 정도는 투자해서 수습을 채우고 그 다음 절차를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네. 두 번째는 보니까 네. 상담료 그러니까. 관련이에요. 상담료 관련된 질문들 이제 변호사랑 비교했을 때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상담료를 받는데 세무사는 상담료를 못 받는 건가요? 이렇게 문의 주셨어요. 세무사 수수료가 법정 수수료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법정 이렇게 요율이 과거에는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테이블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정하기 나름이에요. 법정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꼭 영업의 방법이 뭐 수수료를 나는 안 받고 영업의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면 안 받고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시간을 할애하는 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페이가 있어야지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시간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동시에 못 하니까 네, 그거는 그 사무실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재산 관련된 상담도 많이 하고 물론 기장 상담도 많이 하는데 이 상담의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은 책임도 져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무료 상담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네. 전화로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나요? 이럴 때 사실 얼마나 따질 게 많아요. 네, 일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이 과거에 못 됐는지 임대사업 주택이 있는데 안 한 건지 뭐 오피스텔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책임을 저희가 지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받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세무사 됐는데 나는 변호사처럼 정해진 수수료 딱딱딱 받고 싶은데 왜 못 받을까? 왜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정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해볼게요. 나이 제한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는데 30대 중후반에는 그럼 세무사 사무실 취업이 어려운가? 저희가 나이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저는 동기분 중에 그때 30살 넘으시고 취업하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후배들 중에서도 있었고. 물론 이제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그래도 선후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나이를 고려해서 좀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 건 있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뭐 불가능하다, 안 된다, 어려울까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어렵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습을 세무서 가서 하시면 돼요.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되니까 네. 세무사 안에서 수습하시고 인맥도 만드시고 하실 수도 있고.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나이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개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꼭 나이가 뭐 30대 중반이 됐기 때문에 취업은 어렵다. 이거는 아닙니다. 더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 생각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합격하고 회계법인에 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라는 문의도 있었는데 있죠? 세번이 있잖아요. 네, 저도 회계법인에 있었습니다. 네. 회계법인 안에서도 텍스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회계사님들 중에서도 감사 안 하고 이제 세무 쪽으로 빠지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세무부가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감사가 아무래도 이 좀 네, 빡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개업하기에는 아무래도 또 세금이 세무 맞죠. 쪽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근무세무사에 정년이 있는가? 제일 오래 근무하신 세무사님이 어떻게 되시지? 그분은 정년 없으신 것 같은데. 네. 회사에서도 왜냐면 이렇게 손발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표 세무사님들이나 파트너 세무사님들도 보면 오래오래 근무 세무사들이 자기랑 같이 커가길 바래요. 이렇게 부침이 많은 것보다는 그래야 클라이언트들이랑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으니까 정년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근무 세무사들이 뛰어나오고 싶겠죠? 그렇죠. 네. 몇 년 하다 보면은 자기 일에 대한 뭐 노하우나 자기의 방법이나 방안도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자기의 일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뭐 그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또 파트너처럼 일할 수도 있고 그 방법도 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정년이 있다 없다 이거는 그것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세무사 사무실에 보면은 한두 분 정도는 경력 되게 많으신 근무세무사님들이 꼭 다 계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 말고, 그러니까 파트너급 말고 밑에 근무세무사인데 경력 되게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뭐 10년 넘으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영업은 좀 자신 없는데 일은 되게 네. 잘하시는 그런 분들 성향상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누군가는 영업 쪽을 좀 책임지고 누군 사무실 안에서 관리하고 그렇죠. 그치, 검토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세무사들 사이의 중간 관리자가 음. 되는 거죠. 그런 큰 법인일수록 그런 분들이 꼭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저렇게 맞아요.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부러워했었는데 저는 지금 취업 나와서 개업을 했네요. 근데 이거 뭐 각각의 차이가 네. 있는 겁니다. 근데 하시려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저희가 지금 질문을 빠르게 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업무를 배우느냐 처음에 음. 들어갔을 때 그것도 그 법인마다 스타일은 있겠지만 정말 뭐 다짜고짜 일을 배정하고 뭐 끝까지 너가 다 해 이렇게는 사실 잘 안 하잖아요. 네, 보통은 딱 맡아서 선배님들이랑 이제 짝꿍을 맺어가지고 배울 수 있게 수습세무사들은 아무래도 당장 가면 실무를 모르니까 배울 수 있게 연결해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뭐 여기까지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을 써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장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까지 하는 방법 알려주고 뭐 장부를 한번 만들어봐라 뭐 이라든지 그리고 세무 조정에 있어서도 뭐 어디까지는 너가 뭐 해봐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우선은 저희가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 더존이나 세무사랑이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급여는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누르면 된다라든지 뭐 그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불러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당연히 알려주고요. 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배울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법인세나 소득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세법에 관련된 것도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일정 교육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전년도 뭐 조서나 이런 거 보고 법인세 때 이 회사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고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만들고 나면 또 검토도 하고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혼자서 다 배운다 이건 아니고 같이 네. 팀끼리 업무를 배우는 게 주로. 네. 네. 그렇다고 뭐 선배들이 이거 이렇게 해. 뭐 왜 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막 그냥 해. 이렇게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전문가들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설명을 잘 기본적인 해주시죠. 사용 방법이나 뭐 그런 틀 같은 거를 안내를 해주는 분이 당연히 있고 거기 있어서는 이제 안에서 일을 하고 다시 검토를 같이 하면서 이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습세무사 기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네. 근데 또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데 하려고 하니까. 처음이니까. 처음은 다 힘들죠. 그때가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어려서? 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영업 네. 얘기를 주셨네요. 진로와 이제 개업에 대한 전망. 근데 그런 전망은 사실 뭐 AI 발달로 없어질 수 있는 직업 중에 상위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게 세무사 직업이에요. 저희 엄마 전화 주셨더라고요. 어떡하냐. 야, 뉴스에서 보니까 세무사 없어진다는데 너 어떡하냐.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기술의 발전이나 뭐 온라인의 발전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바뀌는 게 있지만 그게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기존에는 인력의 투입이 이만큼을 했어야 된다면 이제는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이만큼이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세무사가 하는 영역은 이 정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기초적인 거를 바탕으로 그 한 단계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기계적으로 지출이나 수입을 가지고 장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장부를 법적으로 정확히 만들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세금 계산, 이렇게 숫자를 도출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 네. 이게 법에 맞는 건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AI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오히려 확실히 일이 그 기계적인 일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원래 예전에는 막 세금 계산서만 해도 옛날에 쳤거든요. 골목 끼고 막 숫자를 세면서 지우개. 골무 말고 지우개 이렇게 하는 거 모르죠? 지우개? 지우개를 끼고 이렇게 돌리면 빨리 넘어가요. 이렇게 몇 네, 장, 몇 몇 장 금액 얼마 이렇게 막 손으로 장수, 적어보고. 진짜 장수 쓰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쫙 업로드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업무가 진짜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줄었어요. 네. 그거 말고도 뭐 신용카드 업로드라든지 통장 정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산화된 게 많아서 그런 업무 시간이 줄고 대신 다른 것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세법은 더 복잡해지고 더 맞아요. 다양해져서 진짜 복잡해졌어요. 지금 뭐 주택만 해도 네, 뭔 정말 생각이죠? 어렵죠. 네, 뭐 주식 세금? 주식도 너무 진짜 많죠. 어렵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우리는 AI 이상이라는 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업 시장이 포화된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클라이언트로 상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세금이라는 게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한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분야가 또 계속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포화됐다고 해서 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네, 소득이 많아지면요, 되게 다양한 소득이 생길 때마다 세법이 좀 한 템포 늦지만 뒤늦게 그 세금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위해서 법을 또 개정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저희가 계속 따라가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면 없는 시장을 개척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한 점들 좀 해결됐을까요? 아,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또 밤에 이걸 찍고 있어서 좀 내용을 더 다양하게 많이 다루지 못하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도 또 Q&A 쌓이면 네,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칠까요? 그럼 지금까지 세무사의 모든 것 샘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